자, 반갑습니다. 송진규 선생입니다. 오늘 2025 수능태 예언, 수능 외치다 수학 1 마지막 단원 수열에 대한 수업을 할게요. OT 안 본 사람들, OT 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단원, 2단원, 지수로구함수, 삼각함수 그 수업도 다 들으시고 요 마지막 단원 수열 듣길 바랍니다. 자, 다 펴보시죠. 펴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등차 등비인데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라 수열이죠. 수열 단원은 크게 세 가지거든. 하나는 등차 등비, 하나는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자, 일단 교과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 수열이 뭐냐라는 거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자, 형광펜 한번 치워볼게요. 일반항 공식. 자, 일반항 공식. 그 다음에 뭐 등차 중앙 합 공식.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뭐 등비 수열도 일반항 공식, 등비 중앙, 그 다음에 합 공식. 다 알 거야. 그죠?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은 이 공식들을 일단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열은 수열답게 좀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유공식 SM 빼기 SM-A다.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등차 등비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이 있죠. 합이 시그마란 무엇이냐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자, 기억하세요. 시그마의 성질. 그 다음에 공식들. 시그마 K. 자, 형광펜 한 번씩만 치워봅시다. 이 정도 공식은 다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분수를 찢는 형태. 요런 꼴들, 요런 꼴들. 자, 여기까지가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는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의 성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공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공식들의 수열의 기납 지정에서 점화식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거. 그죠? 이 점화식. 지금 수열의 기납 지정인데, 요 관계식을, AN과 요 관계식을 뭐라고 그래? 점화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점화식에 대한 문제가 수능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킬러가 여기서 나오니까. 일단 점화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건 등차 등비에 관한 점화식인데, 이거 말고, 그냥 새롭게 정의된 점화식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뭐 좀 특이한 점화식들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꼴들을 그냥 외우는 건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그럼 참고로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제 빈칸 추론 문제들 나오는 거 있죠. 요 명제들 갖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의 내용이거든, 교과 개념. 수능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3단원 수열. 자, 교과 개념. 한번 적어보세요. 필기해 보세요. 자, 자히스토리는 이제 G라고 돼 있고 등차 등비.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H라고 돼 있어서 수열의 합. 그 다음에 I가 수학적 기납법. 그래서 얘는 뭐 등차 수열 개념이 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SN과 AN의 관계. 이 정도가 있었고요. 교과 개념 한번 정리. 수열의 합에는 시그마의 정의와 시그마의 성질. 정의, 성질 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공식들 있었죠. 시그마 공식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은 점화식이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자, 일단 여기서 몇 문제 나올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수능에서 수열은 몇 문제 나오냐면 최근 경향은 네 문제. 네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지? 어떤 게 어려운 게 나오죠? 뭐, 골고루 다 막 심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볼게요. 다 적으셨나요? 못 적은 사람들은 멈춰놓고 적으시고. 자, 작년 2024 수능 네 문제를 봅니다. 자, 요렇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6번, 11번, 15번, 18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등비수열 기본 계산 문제. 그죠?
그러니까 등차 등비 아주 기본 공식 등차비라고 쓸게요. 등차 등비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시그마 문제. 그 다음에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15번 킬러. 완전 킬러인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자,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등차 대비 기본 문제. 그 다음에 11번 4점짜리죠. 시그마 문제인데 좀 계산 문제. 시그마 계산이라고 쓸 거예요. 계산. 시그마 계산. 그 다음에 점화식 문제. 시그마의 성질 3점짜리.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어려웠죠? 기억하세요? 시그마 계산의 점화식. 쉬운 건 등차 등비 수열 기본 공식 문제와 시그마의 성질. 작년 9월도 그랬을까요? 볼게요. 자, 이게 작년 수능 9월. 자, 이제 안 적어 잘 봐. 보여요? 등비수열, 점화식,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등차비, 점화식, 이 4점짜리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똑같네.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 뭐 등차 수열이랑 같이 나온 거죠? 똑같이 제목 쓴 거. 등비수열, 점화식,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계산. 자, 6월 평가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6월 평가원에. 역시 점화식과 시그마 계산이 4점짜리. 자, 넘기시면 6월 평가원 등비수열, 아니 시그마 계산, 시그마 계산이 나왔죠. 그냥 성질이죠, 이건.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죠. 부분문수 찍는 거. 그 다음에 등차 등비수열, 등차 수열인데, 그죠? 이게 좀 4점짜리 좀 어렵게 나왔었고, 점화식 거의 똑같죠. 어? 그러니까 기본 문제 두 개, 4점짜리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작년 수능, 이제 2023년 수능 등비수열 똑같죠. 시그마 계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 공식이죠. 시그마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점화식. 이때는 수능이 5문제 나왔습니다. 역시 시그마 성질 하나 쉬운 거 냈죠. 그러니까 이때는 5문제, 이제는 5문제까지 안 내는데, 기본 문제가 이렇게 내고, 요 정도로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수능에서. 4점짜리 두 개, 3점짜리 두 개. 3점짜리는 등비수열 기본 공식 문제랑 시그마의 성질. 4점짜리는 시그마 계산이랑 점화식. 이게 거의 정해져 있다 이거죠. 놀랍죠?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작년 등차비 기본 문제 시그마 계산 문제 똑같아. 점화식 문제 시그마의 성질. 아씨 너무 똑같아. 그죠? 응? 수능은 원래 그래요. 자 6월 평가원 때는 3문제 4문제 나왔었죠. 5문제 나왔네요. 5문제 나왔는데 등차 등비 쉬운 문제 시그마 문제 이거 좀 어렵고 4점짜리 그 다음에 요게 좀 독특하게 6월 평가원에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기본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 역시 15번에 나왔고 시그마 성질. 2022년 수능 등차비 시그마 시그마의 성질 점화식 점화식이죠. 똑같습니다. 9월 등차비 이 정도 했으면 그죠? 시그마 계산 점화식이랑 아니 점화식도 있지만 점화식이 아니죠 이건. 이건 시그마 계산 이게 점화식. 포맷이 똑같죠. 6월 평가 마지막입니다. 등차비, 점화식, 시그마 계산, 등비수열.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똑같죠. 자,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느낌이 와요? 뭐뭐 나온다고? 자, 여기다 이제,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다 적었네. 자, 이거는 여기다 적어야죠. 등차 수열, 예,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다 좀 적어주세요. 자, 교과 개념은 이거였는데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죠. 일단, 자, 수능 유형. 어떻게 나온다고요? 학생 여러분? 여기서 기본 공식 문제 나온다고.
일반항 아니면 중항이나 합 기본 공식 3점짜리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문제 3점짜리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 계산 이게 여러 형태로 나와요. 뭐 등차 수열이랑 섞여서도 나오고요. 새롭게 시그마를 정해서도 나오고 이게 4점짜리. 그 다음에 점화식. 이게 킬러 문제죠. 점화식 문제. 그렇죠? 이게 킬러 문제 15번에 주로 나오고 15번에 안 나오더라도 다른 중킬러 정도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 점화식이랑 시그마 계산. 선생님 수학적 기납법은 안 나와요. 이거는 예전에 무조건 나왔던 거거든요. 빈칸 추론으로. 근데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히스토리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빈칸 추론 문제는. 뭐 다 풀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올해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 6월이나 9월 평가원에서 미리 낼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평가원을 보고, 진짜 오랜만에 수학적 기납법이 나와서 빈칸 추론으로? 그럼 그때 열심히 해도 돼요. 그죠? 최근에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4개가 포맷이다. 그럼 우리 뭐 할 거냐, 오늘? 자, 선생님 문제 풀어줄 건 이 시그마 계산인데 시그마 계산이 등차랑 많이 섞여서 나오거든. 요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점화식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등차 수열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 등차 수열 자체도 자, 여기다 하나 써주겠다. 시그마랑 거의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 등차 수열 자체도 4점짜리로 나오거든. 물론 시그마랑 섞여서 많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등비 수열보다는. 여기랑 같이 섞여갖고 그렇죠. 섞여갖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자, 밑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샵 1. 등차수열은 뭐 일반항 공식이나 합공식은 다 알 거라고 보고. 자, AN이요. 적어볼래요? A1 플러스 N-1 들어가는 건 알아. 그죠? 이걸 모르는 밥은 없죠. 얘는 DN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다 아시죠? 이런 블라블라. 그러니까 1창의 개수, 얘가 공차라는 거. 그죠? 1창의 개수가 공차라는 거. 이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DN 플러스 어쩌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게. 뭐 등차수열 뭐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AN은요. AN은 예를 들어서 2n-7이라고 치자. 그렇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수열은요. 봐봐. A1, A2, A3, A4, A5 이렇게 하면 맨 처음 마이너스 5. 수열을 일단 나열할 줄 알아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네 번째 항 1인가요? 맞네.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은 물론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이걸 좀 알아도 다 양수일 수도 있고요. 다 함수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내거든. 부호가 바뀌는 수열을 많이 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럴 수 없지. 언제까지 마이너스였으면 언제부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 공차가 뭐? 양수인 경우엔 음수로 시작하면 언젠가 플러스로 바뀌죠. 요 바뀌는 시점, 이거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야? 공차가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차가 양수고 첫 번째 항이 음수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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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언젠가 플러스로 바뀔 거라는 거야. 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좀 느끼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공차가 음수죠. 음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이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언젠가 또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면 플러스로 만약에 시작하면 언젠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뭐죠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할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항이 있는데 절대값 뭐 얘를 했더니 얘랑 똑같았다. 뭐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예를 든 거야. 그럼 보통은 A에는 그러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N 플러스 3. 뭐 이렇게 놓고 문제를 막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그냥 방정식 문제도 아니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 이게 만약 플러스였다면 얘랑 얘랑 항이 똑같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차가 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공차가 0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내.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부호가 반대였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호가 반대였고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였냐? 그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절대값을 쳤으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죠. 저 절대값 친 게 얘니까. 그럼 이 안에 게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죠. AN이 음수였고 이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AN은 음수고요. AN 플러스 3이 양수였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등차수열은 머릿속에 이런 예들을 기억하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든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부호가 바뀐다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어디선가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엔 지금 얘가 양수잖아. 그럼 이 안에 게 음수였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 선호하고 풀리지 않는다.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그리고 나머지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그마나 엮어서 좀 어려운 문제 해줄게. 자, 이걸 좀 적어 놓으시고요, 한번. 이거를 뭐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등차 수열을 이렇게 막, 이게 어차피 등차 수열은 이 일참수 같은 거죠, 직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얘가 뭐 이런 거지. A1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시점.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시점. 뭐 이런 건데 굳이 이 그래프를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수열은 나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뭐 그래프를 그려갖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대요. 무슨 얘기야? 얘가 양수였다는 얘기라고 그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음수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6은 A8이었다는 얘기고 A6 플러스 A8이 0이었다는 얘기고요. 물론 A6이 음수야.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이거 H 0이라는 거 알아요?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거 합이 2H거든. 이 정도 안다고 볼게. H는 0인데 이것만 갖고 풀면 안 돼. 여기서 뭐야? D는 양수야. D는 양수였던 거야. 이런 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뀐 거잖아. 여섯 번째 항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언젠가 플러스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공차 양수였지. 그래서 커질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이건 이따가 풀어줄게요. 근데 여하튼 지금, 이런 거를 좀 알면, 이걸 모르잖아? 그럼 어떤 인간들 이렇게 푼다고. 여기다 그냥 공식 넣어갖고, A1 플러스 5D는 절대값 치면 A1 플러스 7D 막 해갖고 막, 이게 어떻게 풀어요? 그지? 선생님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냥 공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 수열을 이해해야 된다고. 자, 이 문제 좀 이따 풀어보고요. 이해 갔으면 좋겠다. 자, 순수한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를 좀 볼게요. 요런 거. 71번 봐봐. 2024년 작년 6월 평가원. 요즘엔 이 12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봐봐. 맞힐 수 있나 봐봐. 마이너스 2가 4다. 그리고 BN이 얘다. 그리고 수열 AN을 쫙 5개를 모아놓은 게 A집합, BN을 나열한 게 B집합. 겹치는 게 3개입니다. 20번 창에 합을 구하세요. 굉장히 새롭죠. 그럼 공식만 외운 애들은 A2는 A1 플러스 T, 얘가 마이너스 4. 이거 어떻게 풀 거냐? 공식의 노예들. 자, 수열은 수열답게 풀어야죠. 잘 봐봐. 선생님 같은 이렇게 푼다고. A1, A2, A3가 어저께 다 기분이 없으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4야. 그럼 공차가 D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D. 이렇게 나열할 줄 알아야 돼. 수열은 수열답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이를 막 베끼갖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을 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모르겠어. 근데 B1, B2, B3, B4, B5를 쓰면 B에는 둘이 더한 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더한 게 B1이죠. 그럼 뭐야? 라고 물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이렇게 빨리빨리 쓰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한 게 얘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D. 그 다음에 쟤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5D.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7D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겹치는 게 몇 개래? 세 개래. 그러니까 공식의 노예처럼 수열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 못 풀어. 근데 생각을 해봐. 자, 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 D를 1이라고 해볼게. D를 1이라고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D, 그죠? 그럼 얘는 몇이야? D가 1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미쳤어. D가 1이면 마이너스 9죠. 1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1. 뭐가 느껴져요? 다음수네요? 아니지. 공차가 커지면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오겠지. 예를 들어서 D2 한번 해볼까? 2 하면 그러니까 나수님도 잘 모르겠으면 막 넣어보거든. 공차가 2면 2씩 커지니까 0, 이게 양수 바뀌기도 하네. 공차 2면 얘는 마이너스 10, 2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2 넣으면 10. 이거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넣으면 2, 2 넣으면 14, 6. 뭐가 느껴져요? 느껴지지? 얘는요, 공차가 D잖아. 근데 얘는 공차가 뭐야? 2D죠. 두 배씩 더 크지, 공차가. 간격이 두 배 더 크다고. AN보다 BN이. 나열해 보니까. 근데 세 개가 똑같아? 이런 문제는 그죠? 그러면 학생 여러분, 얘랑 동시에 밑에 거에 있을 수 있나요? 없지. 얘가 공차가 1이면 얘는 공차가 2잖아. 얘네 둘이 동시에 밑에 거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지. 얘가 공차가 2면 얘는 공차가 4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열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연속된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세 개가 똑같대.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세 개가 밑에 거 세 개랑 겹쳤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니까 어 요거가 요거잖아. 예를 들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요거잖아. 느낌 와요? 예를 들어보니까 느낌 오죠? 그치? 쟤는 두 개 건너서 공차가 있지만 밑에 거는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A1, A3, A5가 밑에 거랑 있어야 되고 이해가십니까? A1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B1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얘랑은 다르잖아. 무조건. 얘가 더 작잖아. 그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B2나 B3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B2랑 같은 경우가 B2가 얘잖아. 그죠? 얘랑 마이너스 8 플러스 D 넘기면 2D는 4니까 D는 2 이거였던 거고요. A1이 B3랑 같은 경우 얘랑 같은 경우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넘기면 4D는 4니까 D가 1. 그래서 아까 1, 1때 겹치는 게 있었구만. 아까 예를 들어본 게 딱 겹치는 게 있었네요. 물론 그건 운이 좋은 거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A20의 답은 만약에 이거면 이 두 번째이 마이너스 4였죠? 얘는 2n하고 두 번째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이거였을 거고요. 얘는 an이 몇이야? n 두 번째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이거였겠네요. 그래서 A20은 뭐 나오겠죠. 여기다 20는 거랑 여기다 20는 거랑. 느낌 와요? 뭐 끝까지 풀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어렵죠? 야, 12번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단 새로운 거야. 막 공식을 외워갖고 하면 못 풀어. 일반항 공식이나 SN 공식만 외웠던 친구들 못 풀어. 어떻게 돼야 돼? 나열할 줄 알아야 돼. 나열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어떤 문제냐면 느낌을 가져봐. 83번에 있네. 봐봐. 쭉 넘기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10번장을 구하라는데 얘랑 얘. 이걸 또 막 공식에 넣으려고 하면 못 풉니다. 아, 느낌 뭐야? 라고 얘기하면 공차가 3? 그러면 자, A5는 일단 A5는 A1 더하기 4D니까 12. 이건 뭐 그냥 일반항 공식에 넣으면 얘는 A1은 그냥 A라고 쓸게요. 6D니까 18. 얘가 음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는 준 거야. A는 마이너스 18에서 A1은 마이너스 12 사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음수였겠지. 얘가 양수고. 왜? 공차가 양수니까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걸 물어봤거든. 이걸 또 막 일반항 공식에 넣어요? 그게 제일 무식한 거야. 자,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나열해야죠. 자, 봐봐. 그러니까 이거 A7부터인데, A7, A8 해서 점점점점 A12까지인데 다 절대값 있죠. 근데 일곱 번째이 플러스잖아? 얘가 마이너스고, 그럼 이 다음부터는 다 플러스인 거야. 그죠? 아, 얘가 너 해줘라. 그러니까 절대값 치나 마나 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런 공식을 풀면 못 풀지. 6에다가 여기 이제 1넣으면 A2부터인데 지금 A5까지 다 음수죠. 그러면 A2 음수, 그럼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짝수번 짝이니까 A6은 뭔지 몰라. 그죠? 아까 A5랑 A7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A8은 다 양수. 어디까지? 6 넣으면 A12까지니까. A10, A12. 이건 거야. 다 양수니까. 양수음수를 아니까 편하잖아. 절대가 다 없앴잖아. 얘만 모르는 거죠. 이 문제 핵심은 얘일 거라고. 그럼 봐봐. 얘들아 다 더해봐 라고 얘기하면 얘는 A 플러스 6D니까 공차가 3이었죠. 6, 3, 18. 첫 번째 거. 마지막 거는 A 플러스 11D니까 33. 이거 등차수열의 합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총 개수는 11, 6개죠. n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하니까 2a 플러스 51.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하는 건 뭐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2로 나누면 6a에다가 얘는 3 곱하기 5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3이니까 153. 이거야. 좌변. 자, 우변은요. 잘 봐. 얘들아, 이거 다 일반항으로 쓰지 말고 A8에서 A2 빼면 몇이에요? 6D지. 얘도 6D지. 아, 이런 거 좀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맨 앞에 6에다가 6D가 몇이야? 6, 3, 18. 얘도 18. 더하면 36에다가요. 그 다음에 A12가 A 플러스 11D니까 33.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A6.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얘랑, 이거 다 더하면 몇입니까? 40, 몇이야? 60, 75? 플러스 A에다가 절대값 이거 A6이었으니까 A 플러스 5D, 5D는 15 이거죠. 그럼 넘기면 5A 플러스 몇이에요? 78은 절대값 A 플러스 15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식으로 풀면 못 푸는데 나열하면 쉽게 풀린다고요. 근데 선생님 얘가 양수염수요? 이거는 두 개 나눠야죠. A가 뭐보다 이건 여섯 번째 항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 넘기면 6A는
마이너스 몇이야? 93. 그럼 A는 마이너스 6분의 93이니까 2분의 31. 마이너스 15점 몇이죠? 맞네요. 그죠? 15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15보다 클 때, 마이너스 15보다 크면, 이거 그냥 나오니까 넘기면 4A는 4A 플러스 몇이야? 15 빼면, 몇이야? 15 빼면 63. 은 0. A는 마이너스 4분의 63.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 15점 몇이야, 얘도. 그죠? 마이너스 15점 몇이니까 안 되죠? 얘보다 크다고 했대. 그래서 얘는 아웃. 정답은 A는 이게 정답이었던 첫 번째. 그죠? 그러면 뭐 구하랬어요? A10 구하면 되죠.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는 아까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항 잡아갖고, 열 번째 거 구하면 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나열을 해버릇한 친구들이 맞춘다. 강조하고 싶은 거. 등차수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다 어려웠던 문제. 93번. 킬러스에 선생님이 안 풀었던 문제들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93번. 이건 뭐냐면, 첫 장이에요. 공차예요. 이거래. 응? 첫 장이 음수야? 얘기해봐. 음수였다가 자연수 D잖아, 여기. 그죠? 그럼 플러스로 언젠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음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AM이랑 누구랑 같은 거야? AM 플러스 3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AM 플러스 AM 플러스 3은 0이었던 거고요. 이런 M이 존재한대. AM 뭐죠? 아, 이건 해야겠다. AM은요, 첫 장이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M 마이너스 1t. 얘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플러스 2t는 0. 아, 이건 나열이 아니네. 나열할 게 없어서, 이거. 나열할 게 없잖아, 문제. 그럼 얘네들이 90이니까 넘기면, 얘네들이 더하면 2M 플러스 1t는 90. 얘는 자연수. 얘도 자연수. 곱해서 90. 몇 개 안 되죠? 90의 약수들이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이것도 뭐 등차수의 합공식 쓰면 진짜 바보입니다. 얘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A1, A2 해갖고 모든 이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항상 크대. 뭔 소리지 이게? 모든 자연수 얘네들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고. 자, 해봅시다. M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3이죠. 그럼 얘는 30. 나빠 또 예를 드는 거야. M이 1일 때 한 거죠. 30. 그럼 이 수열은 뭐냐면, 자, 이 경우에는 D가 30이잖아? 그러면 첫 장이 지금 마이너스 45라고 그랬죠. 근데 공차가 30이야? 그럼 그 다음 건 마이너스 15지. 이거 여차하면 나열한다고. 그 다음 30 더하면 15야. 맞죠? 그 다음 건 45. 이러면 이거 아무리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크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네, 이거. 그죠? 뭔 소리지? 아니, 마이너스 100보다 항상 크다며, 합이. 이거 아무리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크잖아. 이게 둘이 합쳐도 60분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60분이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 이거 얘가 5면 그 다음 얘가 몇이에요? 18이죠. 공차가 18이면 마이너스 45, 18 더하면 마이너스 27, 18 더하면 마이너스 9, 18 더하면 이제 9. 여기까지 더해도 음수끼리 더해도 마이너스 100이 안 되죠. 아니, 마이너스 10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7이면 7은 없고요. 90의 약수가 아니니까 9, 여기가 10이야. 10이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00보다 작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아, 그래서 공차가 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었다는 거지. 30이랑 18. 더하면 정답은 48이었던 문제. 그러니까 나열할 줄만 알면 지금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수능 문제들은 다 이래요. 막 공식 넣어갖고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거죠. 나열해보고, 아, 그렇겠네. 생각할 줄 아는. 여차하면 나열.
원수인지 가죠? 선생님, 왜 뒤에 건 안 해요? 이 뒤에 거 더 하면 공차가 더 작아질 텐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등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등차 수열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수열 문제는 다 이래. 수능 스타일의 문제는요. 내신 볼 때는 막 공식 외워갖고 주로 풀고 막 그랬을 텐데, 수능에서는 그 네 문제 중에 쉬운 두 문제는 그냥 공식으로 푸는 거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진짜 추론 능력이에요. 이런 걸 추론 능력이라고 하거든. 나열하고 뭐 예측하고 그런 걸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얘기 잠깐 해줄게요. 요 시그마 페이지 보이죠? 요 오른쪽에다가 자, 시그마는 그냥 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시그마 4점짜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일단 시그마는 뭐 KN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뭔가 식이 오잖아. 식이 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세 가지거든. 여기 뭐냐면 K에 대한 이게 뭐 K 무슨 어떤 K, FK라고 해볼게. K에 관한 다항식, 그 다음에 분수식, 그 다음에 지수식이라고 좀 적어놓고 선생님 이걸 다분지라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다분지. 다항식은 뭐 K제곱 플러스 2K 뭐 이런 거죠. 이건 다 뭘로 푸는 거야? 공식. 저 왼쪽 페이지에 있었죠. 공식으로 푸는 거고 분수식은 부분분수, 변형. 그 다음에 지수식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푸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 또는 루트가 나온다든가 무리식이나 로그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것도 이 분수식이랑 비슷하게 식 변형해서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식? 무리식과 로그식이 나오면 이것도 식 변형해서 다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뭐야? 제거형이야. 다 없어지는 꼴. 알죠, 뭔지? 근데 얘는 공식으로 푸는 거고 얘는 등비수열이야.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니다. 식이 잘 안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잡식이라고 해. 잡식은 무조건 뭐야? 나열. 해서 뭐 찾는다? 규칙성 찾는다. 이게 4점짜리 나오는 거죠. 주로. 어? 오케이? 나열해서 그냥 무조건 규칙성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이랑 많이 엮여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면 우리 SM-SM-1은 AN이다 했죠. 요거. 이거는 뭘 알고 뭘 구할 때야? SN을 알고 얘를 구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SN을 알면 N-1도 아니까 빼면 AN이 나온다. 이거 구할 때 쓰는 건데, 주의해야 되는 건 N은 두 번째부터 성립하죠. 이 식에다 1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S0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SN 대신에 시그마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그마 AN이 뭔가 주어지면 이것도 AN이 무조건 구해지는 거죠. K라고 써야죠. 얘가 주어지면 나는 여기다가 n-1 넣은 거를 구할 수 있고 얘를 빼면 AN이다. 선생님 이렇게 써주면 이거 되게 낯설어 하는데 저랑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알아두시자.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알 거라고 보고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는 식이 우리가 아는 식들 이렇게 풀든가 아니 모르면 무조건 나열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SMP, SMI 이것도 잘 나오는 주제다. 알아두시고요. 몇 번을 좀 보시냐면 작년 수능 중에 요거 아까 풀다가 만 거죠. 그래, 요거 아까 다시 볼까요? 이제 보여요? 아, A6이 음수였고 A8이 양수였네요. 그리고 둘의 합이 0이니까 등차 중앙에서 A7은 0이고요. A7이 뭐야 그러면 써볼게, 계산해볼게. A7은 A1 플러스 6D. 얘가 0이었다는 얘기니까 A1이 마이너스 6D였던 거죠.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4D 뭐 이런 수열이에요. 이게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A1이고 A2고 A7에서 0이 된 거죠. A8은 D겠죠. 이런 수열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구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그죠? 얘는 누가 봐도 부분분수죠? 얘기했잖아. 분수식이 나오면 부분분수라고. 저기다 일반항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원래 이거죠.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1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아시죠? 학생이면 분무수 k는 1부터 5까지였나요? 얘가 96분의 5였다. 근데 얘가 공차잖아, 그죠? 얘는 D고요. 이게 뭐였어 아까? 자, 있을까? 얘가 마이너스 6D. 아, 근데 나열하면 얘는 공차니까 D분의 1 빼고요. 맨 앞에 얘는 A1분의 1 있고 다 죽는 형태인 거 아시죠? 나열하면 이거 다 죽지 안 써도 되지.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오는 거 A6분의 1만 남는다. 그죠? 그러면 얘는 D분의 1에다가 A1이 아까 마이너스 6D분의 1이었고요. 얘는 A6이 D, 여기서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D분의 1. 그럼 얘는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몇이에요? 6D분의 1에다가 6D분의 5 이거죠? 얘가 몇? 96분의 5였다. 5약분. 6D제곱이 96이니까 6으로 나누면 D제곱은 6으로 나누면 16. 그럼 D가 4나 마이너스 4 다 되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였다는 건 공차가 양수였던 거라고. 그죠? 그래서 D는 몇이었던 거야? 4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할 줄 모르면 막 두 가지 경우 나누고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이 한 레벨 떨어지는 거지. D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자, 이거 구하는 건데 이건 구할 수 있죠? 뭐 공차 다 알고 첫 번째 알았으니까 일반항 알 테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합공식.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 이거 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70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봐봐. 얘가 하나의 뭐 BN이라고 하면 얘기했죠. 시그마 BN 이게 SN이거든. 걔가 얘다. 그럼 이 끝에 항을 아는 거라고. 뭐에서 못 뺀 거?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 BK라고 되죠. 에서 시그마 K1부터 N-1까지 BK는 뭔 거야? 얘가 BN인 거야.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BN이 아까 뭐죠? 2n-1 an 분의 1이죠. 걔 끝에 항이 얘가 이거잖아. 그죠? n제곱 플러스 2n 빼기 n-1 넣은 거니까 자, 저기다 n-1 넣은 거. 원래 이건데, 그죠? 그게 얘였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개념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2차항 이거 계산하면 또 빨리 계산하는 방법 지금 얘기해 주긴 어,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미분한 다음에요. 미분이면 2n이지. 앞에 것만 미분한 거야. 얘만 미분하고 이거 1 넣으면 3이죠. 요 수열. 그죠? 그럼 얘도 1 넣으면 3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에요. 저 계산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야매야 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해 주면 SM이 예를 들어서 3n 제곱 마이너스 n이다. 이거 갖고 나보고 일반항 구하라고 그러면 미분하면 6n이죠. 그 다음에 이거 1 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라고.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만 통해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거든. 이거였던 거야. 여기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미분하고 첫 번째 항으로 맞춰주면 돼. S1이나 A1이랑 같아야 됩니다. 좀 야매고요. 이건 거고. 자, 그럼 AN은요, 나왔죠? 넘기면 이거겠네. 역수치하고 2n으로 나누면 2n-1, 2n 플러스 1분의 1. 이거고요. 원래는 여기다 뭐 써야 되냐면 n은 2부터 돼요 라고 써야 된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식에서 n에다가 1을 넣잖아? 그럼 얘는 a1분의 1이죠. 얘는 3이지. 그럼 a1은 3분의 1이지. 근데 여기다가 a1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얘도 3분의 1이거든. 1 넣으면. 그럴 때만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야.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 공식으로 풀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갖고 잔인하게 막 하게 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내는 문제들도 있거든.
요거 2부터 챙겼냐 안 챙겼냐 1일 때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A는 얘다. 얘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시그마 찢으면 맨 앞에 2분의 1 남고 이 정도는 공배 본 사람들은 10 넣으면 20 요것만 남는 거 아세요? 가운데 다 죽고 요거 계산하면 저게 정답입니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내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시그마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4점짜리 아닌데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내고 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나머지 저기 뒤에 또 있구나. 자, 75번. 요것도 선생님이 킬러스에 있는 문제 빼고 4문제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킬러스에 있는 문제, 요 킬러스에 있는 문제들은 뒤에 붙여줄게요. 자, 이게 또 새로운 시그마야. 근데 이게 A의 n제곱근 와, 씨. 그죠? 지수단원에서 배웠던 거. 나 이거 지금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x라고 두면 x를 n번 곱한 게 뭐야? x를 n번 곱한 게 n분의 10이다. 이런 문제 아시죠? 그러면 이게 정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했다. 이게 가요? 그럼 이게 정수여야 되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 얘는 어 원래는 그죠? 얘가 4다. 그죠? 그러면 4제곱근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n이 4면 4제곱근 m의 10이랑 마이너스 4제곱근 m의 12 이런 거 두 개 있다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응? 그냥 얘가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정수. 그러면은 이 중에 요 앞에 거 있죠. 앞에 것만 요렇게 쓸 수 있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얘가 정수면 마이너스 붙인 것도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로서 존재하냐를 따지라는 문제야. 이해가요? 그럼 봐봐. 여기 F2부터 국가에 더하니까 이건 뭐 진짜 FM이랑 19에서 시그마 공식 쓰는 게 아니죠. F2부터 생각하는 건데 F2는요. 2의 n분의 10이잖아. 얘가 정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n이 누구의 약수 문제야? 12의 약수 문제예요. 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에 있으니까 약수가 몇 개예요? 총? 6개입니다. 3 곱하기 2 알죠? 6개. 그래서 이 n이 될 수 있는 건 원래 1, 2, 3, 4, 6, 10인데 1은 빼야죠. 2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5개. n이 5개가 x가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n이 짝수일 때 양수음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정수가 될 수 있는 거 찾으라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고 얘는 몇 개야? 5개. 그러면 F3은요? 라고 물어보면 이 3의 n분의 10이니까 똑같죠? 얘도 5개. 근데 4는요? 4는 달라지겠지. 4는요. 4의 n분의 10인데 4가 2의 제곱이잖아. 2의 n분의 24? 어머. 이러면 n의 개수가 달라져? 왜? 얘는 2의 3승 곱하기 8이 3의 1승이잖아. 8, 3이 14.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4 곱하기 2. 여기다 더하기 1씩 하는 거 아시죠? 8개야. 그중에 1 빼야 되니까 얘는 7개. 이해 가시나요? F5는 몇 가지 하는 거야? F9까지. 뭐 그냥 하면 되겠네. F5는 5에 그러니까 이건 5개이죠. 똑같겠지. F6은 똑같겠죠. 5개. 왜요? 6의 n분의 10이니까 얘가 몇에 몇 승으로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F7은요, 얘도 똑같을 거고요. F8은요, 얘는 달라지죠. F8은요, 8의 n분의 10이 2의 3승이니까 2의 n분의 36. 그러니까 제곱수들. 세제곱, 네제곱 이런 수들. 36은 2의 6, 6의 36이니까 2의 3승, 3의 3승. 아니죠. 2의 제곱, 3의 제곱이지.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약수의 개수는요. 3 곱하기 3, 9개. 빼기 1 해야 되니까 8개. 9는요. 9의 n분의 12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n분의 24. 그럼 아까
얘랑 똑같겠네. 24 어디였어? 24. 요거. 그죠? 똑같을 테니까 7개. 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더하는 건 너네가 해보시고. 이런 게 이제 새롭게 시그마 나열하는 문제예요. 준킬러 문제. 이런 거랑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저 뒤에 98번. 자, 나머지 클러스에다 풀어줬고요. 요런 거죠. fx가 3이나 1이다. 0에서 1 사이는 3이고 1일 땐 그거고 얘는 주기죠. 주기가 1이다. 그래서 이런 시그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그마 공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나열해야 되는 문제. 그럼 봐봐. 이 그래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0에서부터 1까지 3이야.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1일 땐 1이야. 요 그림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된 그림이거든. 요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런 그림이네. 그러니까 정수에서 1 모든 정수에서 1이고 정수가 아닌 수에선 3이에요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정수에선 1이고요. 정수가 아닌 건 3이에요. F값은 그거야. 그러면 자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3분의 1F 루트 1 그죠? 3분의 2F 루트 2 뭐 이런 거죠. 그죠? 얘는 1이야. 그죠? 얘는 뭐야? 정수가 아니잖아. 루트 2? 정수가 아니면 3이라며. 눈치 깠어? 눈치 깠습니까? 그니까 일단 봐봐. F 루트 1, F 루트 2, F 루트 3, F 루트 4 이런 거에서 정수들은 1, 이거 정수잖아. 얘들은 3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야? F 루트 1, 이거 제곱수. 그 다음에 F 루트 4, 2의 제곱. F 루트 9, 20까지라고 그랬으니까 F 루트 16까지네. 얘네만 1, 나머진 다 3. 이제 가요? 그러면 얘는요, 그냥 계산하면 나열하면 되죠. 3분의 1은 뺄게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2는 정수가 아니니까 3. 3도 정수가 아니니까 3. 4는 정수니까 1.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수가 정수인 수들만 곱하기 1이고 나머지는 3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쭉 20까지 계산하는 또 센스. 얘들아, 이걸 다 그냥 1 곱하기 3으로 바꿔. 2 곱하기 3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다 3으로 바꿔. 쭉 해갖고 20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3으로 바꾸고 빼기 뭐 해주면 되냐면 빼기 원래 1 곱하기 1인데 1 곱하기 2가 빠졌으니까 1 곱하기 2 빼주고 4도 곱하기 2 빼주고 아까 9도 2 빼주고 16도 2 빼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가요? 3으로 바꿔줬으니까 원래 1이었는데 3으로 바꿔줬으니까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3이 얘랑 약분되잖아. 이렇게. 1부터 20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시가 공식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 3분의 1에다가 이거 그냥 더해. 그게 더 빠르겠다. 계산한 것도 좀 센스 있게. 얘는 2, 4, 2, 8, 9, 2, 18, 32. 3분의 2로 빼고 더하는 것도 괜찮죠? 이게 좀 많으면 20 다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1, 4, 9, 16. 이것도 원래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4개 더하는 건 뭐 시그마로 해. 계산하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등차수열도 그렇고 이 시그마 문제들도 그렇고요. 수능에서 이 준킬러 정도의 문제들은 다 처음 보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나열하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요. 자, 이제 마지막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돌아옵시다. 사실은 제일 킬러. 자, 쭉 들어와서 이 점화식.
저만식은 뭐 등차 등비에 관한 저만식 같은 거는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와봤자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고요. 저만식 문제는 그리고 선생님이 킬러스에서 다 거의 다 풀었어요. 있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남았더라고. 킬러스에 없는 문제. 그것만 좀 풀어줄 건데 요거 하나만 적어봅시다. 저만식. 여기서 무조건 킬러 문제가 주로 나오더라. 별표. 근데 요즘 나오는 저만식은요, 다 어떤 형태냐면, AM 플러스 1은 여기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여기 뭐 n에 관한 식, 여기 뭐 n에 관한 식, 그 다음에 n이 어쩌고, 뭐 n이 어쩌고. 이것도 그냥 예를 든 거야.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첫 번째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 n에다 1, 2, 3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거든. 맨 처음부터 치부하기 힘들거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열을 하는데 이건 뭐 이거 필기하기도 좀 그래.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뭐야 나왔죠 A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여기가 나왔다고 치자. A1, A2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거든. 이 경우와 뭐라고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분류. 그럼 써줘야 돼. 어떤 경우에 이거고 어떤 경우에 이거고. 또 여기서 또 분류. 어떠고 어떠고. 얘는 그대로 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열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도 없어. 이런 거 어떻게 푼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야 돼. 그냥 킬러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필기해 줄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케이스 분류. 중간에 이건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케이스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열해 버릇하면서 케이스 분류 하셔야 돼. 방법이 없다. 자, 이 정도 적어 놓으시고 얘를 두 문제 내가 킬러스에서 풀지 않은 문제 있거든. 뭔 소리인지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자, 66번.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작년 수능 문제 내가 이거는 킬러스 풀었어요. 킬러스 풀었으니까 이 문제도 거의 똑같아요. 자, 이 문제 봐봐. 뭐라고 되냐? 첫 장이 자연수. 여기다 형한테 쳐놓고. 자연수 너무 좋아. 그리고 N이 홀수면 얘고 짝수면 얘래요. 그리고 두 개랑,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되게 쉬워 보여. 무슨 얘기냐? 나 같으면, 그러니까 봐봐. A1, A2, 이게 나이를 하는데, 만약 1이라고 해보자. 1이면 홀수면, AN이 홀수면 더하기 1이니까 2야. A는 짝수면 2분의 1하니까 얘야. 홀수면 얘야. 이런 느낌이네. 짝수면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짝수면 2분의 1, 홀수면 더하기 1이야. 그렇게 쉽게 이해해. 짝수면 2분의 1, 홀수면 더하기 1. 뭐야, 이건 2, 1이네?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합쳐서 몇이 나와야 된다고? 40. 이거 계속 이제 막 삼러보고 이런 변태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겠네. 예를 들어봤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얘가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나? 2K 마이너스. 홀수야, 얘가. 그러면 얘는 홀수니까 더하기라니까 얘는 2K.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야. 문제부터 이렇게 쓰세요. 짝수면 절반 나올까? K네, 무조건 얘는. 그러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죠. 얘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 만약 홀수면 K 플러스. 여기다가 K는 홀수라고 써셔야 돼. 짝수면 2분의 K. 얘는 K 짝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너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거든? 그러면 누구 더해서 얘랑 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3K 플러스 1, 얘가 40. K는 몇이야? 13. 되네. K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반드시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확인이 가능하거든. 이해 가니? 그죠? 그럴 때 A1은 몇이야? 그럼 K13 넣으면 26이니까 25. 하나 잡았어요. 두 번째. 얘네 둘이 더한 거죠? 생각보다 안 어렵지? 수능 문제.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4K니까 5K. 얘가 몇? 40. 그러면 80이니까 K는 몇이야? 16? 짝수 맞네. 저기다 16 넣으면 A1은 31. 두 개 잡은 거예요. 이게 가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뭐야? 2K-1. K가 홀수인 경우 한 거죠. 이거 지울 거거든?
이제 밑으로 쭉 더 쓰면 되겠죠? 음, 별거 아니네? 지웁니다. 음. 이번엔 짝수. 2K. A1이 짝수인 거야. 짝수면 얘는 무조건 K. 그럼 이거 두 개 나뉘어, 아까. 야, 아까 지우지 말걸. 그죠? K 플러스 1, 얘 K 홀수. 얘는 2분의 K, K 짝수. 이거 써놔야 된다 그랬어. K 짝수. 그죠? 그럼 얘는 짝수죠. K가 홀수니까. 어이구. 짝수면 무조건 2분의 K 플러스 1. 그죠? 근데 얘가 또 두 개로 나뉘네. 이해 가십니까?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얘가 6이면 3이니까 홀수인데 8이면 4잖아.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 얘가 뭐야? 얘가 홀수. 2분의 K, 2분의 K, 2분의 1이죠. 얘가 짝수인 경우. 그럼 이거는 세 가지 케이스. 아씨. 자, 첫 번째 케이스. 누구랑 더 할 거야? 얘랑 더 할 거야. 그러면 2분의 2K니까 3K 플러스 1. 얘가 40. 이게 가시나요? 그럼 이게 80, 79 없네요. 그죠? 나오지가 않아. 두 번째. 얘랑 더 할 거야. 2분의 얘는 3K에다 플러스 2네. 그죠? 얘가 40, 80, 78?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78이니까 26. 맞죠? 그럼 A1은 몇이야? 26이면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얘들아. 2분의 K 홀수 맞아요? 맞죠? 26은 13이니까. 그죠? 그럼 A1은 몇이야? 그러면 A1은 저기다 26이면 52. 또 잡았네요. 세 번째. 4분의 K랑 더하니까. 그죠? 얘랑 더하니까. 느낌만 봐도 여러분들 풀어야 돼요. 4분의 몇 K? 5K. 얘가 40. 넘기면 이렇게 갖고는 8이니까 8, 4, 32. 32. 자, 여기다 넣으면 짝수 맞아요? 32 넣으면? 16이니까 짝수 맞고 32 저기다 넣으면 A1은 2배니까 64. 4개 잡았네요. 느낌 있죠? 이런 게 킬러 문제예요. 중킬러 문제예요. 이거 12번 너무 어려워졌어요. 12번, 상당히 어려워. 이런 게 저맞은 문제예요.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려운 게 15번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못 적은 사람들 뭐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도 이 문제인데 이건 킬러스 풀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풀어 보시고 선생님 풀어준 거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킬러스의 작년 수능 문제 15번. 이것도 킬러스에 풀어줬어. 이 문제. 완전 별표죠. 완전 별표도. 요거 맞추면 이제 의대 가는 거죠. 의대. 이것도 마찬가지 의대 문제. 킬러스에서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킬러스에서 풀어줬습니다. 이런 거 왕별표 쳐넣어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 그 다음에 뭐 끊임없죠. 이 문제 킬러스에서 풀어줬습니다. 풀느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있는데 9번 문제. 이때는 TS 9번 문제 이걸 냈거든.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12번째 2분의 1이다 그랬는데 n이 홀수일 때나 n이 짝수였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A1 이거는 뭐 A1이 1이죠. A1이 A1이야. A라고 할게. A2는요. n이 홀수면 그죠? n이 홀수면 역수 취하라니까 A분의 1이고 A3는 짝수니까 8배 하라니까 A분의 8이고 A4는 역수.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는 안 헷갈려. 역수 얘는 곱하기 8.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역수 8분의 2. A5 9분의 8. 8배. 8배면 A. 그럼 반복되네. A 나왔으니까. 이렇게 4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4개. 주기성이 있는 거죠. A 나왔으니까 그다음부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웠던 문제야. 그럼 A12는 뭐야? 그럼 12번째인 거니까 8분의 A 거고, 맞죠? 8분의 2. 얘가 2분의 1. 그죠? A는 4였던 문제. A1은 4. A1 구하는 문제였네. A1이랑 A4.
계산은 8분의 1, 2분의 1. 이 둘이 더한 게 정답이거든요. 매우 쉬운 문제죠. 이거 4점짜리 하고 싶죠. 자, 오늘 이제 수열에 대한 예선이 쭉 다 했는데, 느낌은 뭐예요? 근데 수원 다 끝났거든? 근데 지수로고함수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삼각함수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그래프랑 도형. 지수로고함수는 역시 지수로고함수 그래프 문제. 수열은 나열이야, 무조건. 나열에서 규칙성 찾는 거. 그거를 킬러로 낸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원에 대한 11문제를 내가 다 예언해 줬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올해 수능, 일단 수원은 다 맞자. 선생님 이제 수2도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안녕!